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연어 정보 리얼 교과서의 저자 이상진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의 첫 번째 부분 20장 구조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의 내용입니다. 먼저 구조체의 정의, 구조체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요. 네, 다음으로 이러한 구조체를 배열로 어떻게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구조체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첩된 구조체, 그래서 구조체 안에 또 다른 구조체를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야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구조체와 그리고 포인터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 구조체와 포인터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먼저 구조체, 스트럭처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란 건요, 자, 여러 자료형, 여러 데이터 타입으로 이루어진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체란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란 거죠. 데이터 타입. 또 우리가 지금까지 본 자료형은 뭐가 있죠? 예, 정수, 인티저, int, 4바이트, 그 다음에 실수, 더블, 8바이트. 이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자료형은 데이터 타입은 대부분 단위란, 하나의 어떤 단위란 원소로 구성되어 있었죠. 하지만 구조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여러 개가 묶여져서 하나로 취급되는 것이 바로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라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학생은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열이 되겠죠. 그렇죠? 문자열이 되고, 그리고 나이, 이거는 정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학번도 정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세 개의 어떤 자료형이 하나로 묶여져서 우리는 학생이라는 구조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구조체를 이루는 이러한 속성을, 이런 각각의 속성을 멤버 변수라고도 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구조체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구조체를 정의해야겠죠. 구조체를 정의하는 문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앞에 예약어 구조체를 나타낼 예약어인 스트럭트를 제일 앞에 넣어야겠습니다. 요거는 항상 넣어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오는 게 뭐죠? 두 번째 오는 게 구조체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타입의 이름, 우리가 새로 정의할 데이터 타입의 이름이 그 다음에 오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심플 스튜던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는 중간가로와 닫는 중간가로가 이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 참고로 닫는 중간가로 다음에는 꼭 반드시 세미콜론이 추가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미콜론. 처음에 초보 개발자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죠. 세미콜론. 구조체, 스트럭트를 이용해서 구조체를 정의할 때 꼭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그럼 여는 중간가로와 닫는 중간가로 사이에 있는 이 중간 부분이 뭐죠? 중간 부분은 바로 구조체 속성들, 속성 혹은 멤버 변수라고 그랬죠? 멤버 변수들을 선언해주는 부분이 중간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속성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자, 뭐가 먼저 나오죠? 제일 먼저, 내렸습니다. 속성의 자료형이 먼저 나오죠. 속성의 자료형. 그러니까 뭐, 캐릭터, 인티저, 롱과 같은 자료형이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속성의 속성의 이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속성의 이름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빠졌죠? 뭐가 빠졌죠? 예,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그렇죠? 세미콜론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언제? 자료형, 속성의 자료형, 속성 이름, 그 다음에 세미콜론 꼭 추가해줘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런 속성이 여러 개 올 수 있다는 것. 자, 이 문법은 꼭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앞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구조체를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의를 했다고 해서 바로 메모리 할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말 그대로 일종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메모리에 해당되는 구조체로 메모리 할당이 일어나려면 구조체로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변수는 변수인데 그 데이터 타입이 뭐라는 얘기죠? 우리가 좀 전에 정의한 것처럼 구조체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해 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메모리가 할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초기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먼저 구조체 변수를 하나만 선언해 줍니다. 자, struct라는
요약을 먼저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의한 구조체 이름. 그래서 우리 앞 페이지 같은 경우는 심플 언더바 스튜던트였죠. 심플 스튜던트. 그 다음에 변수 이름. 그래서 뭐 스튜던트, 소문자 스튜던트 이렇게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조체인 심플 스튜던트로 변수인 스튜던트를 선언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를 들어서 int value와 같은 거 비교해 보면 자, 이 int에 해당되는 것이 뭘로 바뀐 거죠? struct 구조체 이름 요 부분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구조체가 아닌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인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 타입만 써주면 되겠지만 구조체로 변수를 선언한 경우에는 struct를 앞에 먼저 예약을 먼저 써줘야 된다는 거, 이게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으로 같은 구조체 타입으로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변수 선언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컴마를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truct 구조체 이름, 첫 번째 변수 이름과 두 번째 변수 이름 사이에 컴마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여러 개 있다 그러면 n개가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처럼 컴마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붙는 건 동일하고요. 네, 앞서 심플 스튜던트 구조체 타입으로 스튜던트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줬다 했을 때 구조체 변수 스튜던트의 메모리의 구조는 어떻게 됐을까 살펴보자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자, 구조체 심플 스튜던트가 먼저 캐릭터 20바이트를 쓰고 있죠. 즉 속성, name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은 캐릭터 20바이트, 그러니까 문자 배열이 되겠죠. 문자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20바이트만큼 차지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age라는 속성이죠.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4바이트를 차지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넘버, 아마 학번이겠죠. 학번에 해당되는 게 롱 타입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8바이트 이렇게 해서 총 32바이트만큼만 이렇게 메모리가 할당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앞 슬라이드에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초기화는 꼭 반드시 C 언어에서 해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어떤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버그를 미리 잡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의 경우도 마찬가지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처럼 그냥 0으로 모든 것을 초기화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ruct simple student, 이게 바로 구조체 이름이 되겠죠. 구조체 이름이고 다음에 변수 이름이 되는데 변수 이름 다음에 어떻게는 0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 이게 구조체 변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내부에 여러 가지 속성이 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처럼 중괄호 사이에 0을 집어넣어서 중괄호 0, 중괄호 닫기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면 구조체의 모든 값이 다 0으로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이렇처럼 0으로 그냥 초기화하는 방법이 아니라 초기값 리스트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값 리스트는 이것처럼 중괄호 사이에 들어가는 변수 속성이죠. 속성의 값들을 이처럼 값 리스트로 값 목록을 미리 대입해줘서 초기화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팀이라는 문자열 값을 초기화해줬고 다음에 20, 35165라는 인티저 롱 값을 각각 초기화해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렇게 선언된 구조체 변수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방법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구조체 변수 이름 점 다음에 멤버 변수 이름 하게 되면 구조체에 있는 멤버 변수 속성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산자 이름을 점 연산자를 멤버 접근 연산자 혹은 멤버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멤버 접근 연산자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 해당되는 구조체의 해당 멤버 변수를 접근하여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요. student라는 구조체 변수가 있죠. 앞서서 선언해 준 거. 구조체 변수의 이름, 속성. 그러니까 첫 번째 속성이 name이죠. 그 name에 있는 값을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student는 구조체 변수 이름이 되겠고요. 구조체 변수 이름이 되겠고 그 구조체 변수에 있는 멤버 변수 속성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점, 중간에 점을 붙이고 student.nam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student with value라는 우리 앞서 선언된 이렇게 구조체 변수가 있죠. 이 구조체 변수에 있는 속성 age라는 속성, 두 번째 속성이 되겠죠. age라는 속성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student with value.age 이렇게 해주면 해당되는 속성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직접 소스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같이? 자, 20장 첫 번째 프로젝트니까요.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야겠죠?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한 다음에 솔루션 이름은 20,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20 만들고 01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빈 프로젝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스 파일,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추가, 새 항목, C++ 파일 선택하고요. 네, 소스 파일 이름은 print student info.c, C가 아니네요. C 이렇게 힌트해서 파일 추가하고요. 한 번 정도 저장을 누른 다음에 모두 저장해도 되겠죠. 파일 메뉴 모두 저장. 자, 이제 소스를 입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좀 전까지 살펴본 소스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전체 구조를 보자면 메인 함수에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게 되겠는데요. 근데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기 전에 먼저 구조체를 정의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자, 구조체 정의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문법이 struct 앞에 나오고 다음에 구조체 이름이 나왔죠.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simple student 되고 중간거로 열고 중간거로 닫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속성 멤버 변수들을 이제 선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속성을 추가하려면 먼저 속성의 데이터 타입 자료형을 먼저 선언해 주죠. 첫 번째는 이름이 name인 specified 캐릭터 배열을 문자열 배열을 선언해 주고요. 다음에 인티저 타입의 age, 그리고 long 타입의 number, 이렇게 세 개의 멤버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체를처럼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정의된 구조체 변수를 가지고 실제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볼까요? 먼저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 주려면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먼저 struct 예약을 먼저 struct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써줘야 된다고 그랬죠? 네. struct 예약을 먼저 써주고 다음에 구조체 이름 simple student 같은 경우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써준다? 변수 이름을 써준다고 그랬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단 세 개의 변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student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줬고요. 자, 다음에 같은 식으로 세 개를 선언해 주는데, 자, student init은 0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구조체를 전체를 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student with value라는 구조체 변수는 값으로 특정 값 목록으로 그렇죠? 초기화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kim 20 35165 요 값으로 좀 초기화해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간색일까요? 우리 struct인데 잘못 해줬네요. 오자가 발생했네요. 그렇죠? struct 예약을 사용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면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줬고요. 이제 그러면 이 구조체 변수의 값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이 구조체 변수 3개 중에 스튜던트가 이제 값이 없는데 스튜던트의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anf로 서식 문자 %s 문자열이죠. 그래서 student 멤버 접근 연산자를 쓰면 되겠죠. student name이 되겠죠. name을 해주면 student name을 해주면 해당되는 student 변수의 name이라는 멤버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캔프를 해주고요. 프린트프로 좀 친절하게 이름은 물어봐 줘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가 되겠죠. 나이는 그래서 %d 그다음에 스튜던트 age가 되겠죠. 자, 그런데 스캔프 할 때 여기 변수의 주소를 입력해 줘야 되니까 앰퍼센트를 넣어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혹시 뭐 이렇게 했는데 왜 student.name 얘는 앰퍼센트 안 붙여주나 할 수 모르겠는데, 자, 이것은 심플 스튜던트 구조체의 name은 캐릭터 배열이죠. 그래서 배열의 이름을 그냥 써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게 뭐 시작 주소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student.name 앞에는 앰퍼센트가 안 붙지만 나이 같은 경우는 그냥 변수이기 때문에 앞에 앰퍼센트를 붙여서 그렇죠. 이 age라는 변수의 주소를 전달해 줘야만 되겠죠. 자, 마지막 이것은 앞에 우리 이미 배웠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학번이라고 그랬나요? 네, 학번은 그래서
스튜던트 넘버. 자, 근데 롱 타입이니까 서식이 LD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각각 스튜던트라는 멤버 구조체 변수에 점이라는 멤버 접근 연산자를 통해서 name, age, number 세 개를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printf를 통해서 이제 출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퍼센트 서식 문제는 똑같이 퍼센트 %s 네, 이름은 student.name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이 퍼센트 %d가 되겠죠. 서식 문자 인티저니까 student.age. 다음에 학번은 롱 타입이니까 퍼센트 %ld 해주고요. student.number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하시고 컨트롤 F5를 눌러서 빌드 및 실행을 해주게 되면 이름은 킴, 나이는 20, 학번은 1, 2, 3 이처럼 정상적으로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습문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성들로 구성되는 심플 티처 구조체를 정의해 보세요. 구조체를 정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속성형으로 3개가 있네요. 그렇죠? name, class name, age고 각각 자료는 캐릭터 20바이트, 캐릭터 10바이트, 인티저가 되겠네요. 그렇죠? 한번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프로젝트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추가 새 프로젝트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20_02 이렇게 해주시고 빈 프로젝트 마침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해주시고 소스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추가 새 항목 C++ 파일 선택하시고 exam 01.c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nclude standard io.h랑 include string.h 두 개 include 해주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해줬습니다. 또 int main return 0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자, 이제 그럼 하나씩 이제 구조체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uct 한 다음에 구조체 이름이 뭐라고 했죠? simple underbar teacher라고 했죠. 중간으로 열고 중간으로 닫고 세미콜론 엔터. 자, 이게 가장 기본인데, 자, 멤버 변성으로 3개라고 그랬죠. 뭐였죠? 먼저 캐릭터 20바이트 캐릭터인 name, 그리고 20바이트 캐릭터 스트링 캐릭터 배열인 클래스 name 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티저 타입인 age 이렇게 3개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구조체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 연습 문제입니다. 앞서 정의한 심플 티처 구조체를 이용해서 구조체 변수를 2개를 선언해야겠네요. 그리고 2개를 선언한 다음에 그 2개 변수의 속성 값을 각각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길동과 김철수 이렇게 2명을 설정하고 각각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값으로 아예 설정하고, 그러니까 초기값 목록으로 설정하고, 요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경우는 그게 아니고 0으로 초기한 다음에 스트링 카피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구조 변수를 복사해서 대입하는 방식을 구현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조체 변수 2개를 선언해 줘야겠죠. 그래서 구조체 변수 선언해 주기 위해서 struct simple teacher, 그런 다음에 변수 이름이니까 teacher 1 그리고 teacher 2 이렇게 선언해 주면 일단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teacher 1은 초기값들로 초기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teacher 2는 스트링 카피 등으로 값을 세팅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eacher 2는 이처럼 0으로 초기를 해주고요. teacher 1은 값들을 입력해야 되는데, 홍길동 영어 38이 그 값이죠. 그래서 홍길동 더블 코테이션 콤마 영어 더블 코테이션 영어 더블 코테이션 콤마 38 이렇게 해주고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teacher 1은 초기값으로 선언해 줬고요. 초기해 줬고, teacher 2는 이제 0으로 초기했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스트링 카피를 통해서 teacher 2에 있는 속성을 각각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카피를 쓰기 위해서 string.h 파일을 헤더 파일에 인클루드 했죠. teacher 2. name을 이름을 뭘로? 네, 김철수로. 그리고 teacher 2에 있는 클래스 이름은 뭘로 하면 되겠죠? 네, 수학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수학으로. 마지막으로
티처 2에 있는 에이지는 39로 세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을 세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출력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이름, 담당 과목, 나이, 그래서 %s, teacher 1.name, 그리고 %s, teacher 1. class name, %ld, 그래서 teacher 1.age. 인티저니까 그냥 d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d. 이렇게 줘서 student 1을 출력해주고, 똑같이 teacher 2에 있는 값들을 각각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저장을 컨트롤 S 누르고, 컨트롤 F5을 눌러서 빌드 및 실행을 해주면 이처럼 원하는 대로 구조체 정보가 출력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